안녕하세요. 괴상한 루어 닉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렸던 수중 카메라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중 카메라와 그 수중 카메라 어떤 그 채비법, 운영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중 카메라 워터울프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워터울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해외 직배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가격은 19만 9,800원, 한 20만 원 정도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워터울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배송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제가 쓰는 그 수중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HD급 화질입니다. HD급 화질이고 조명 기능은 없습니다. 조명 기능은 없고 본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채비하고 낚싯대에 있는 라인 원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브라켓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 조절이 가능한 9g, 12g, 15g짜리 웨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무게는 사용하는 채비가 탑워터냐 혹은 뭐 중층이냐 바닥용이냐에 따라서 앞쪽에 무게를 달리해서 그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무게고요. 네, 그 다음에 충전이라든지 그 웨이트를 넣고 빼는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보조 도구, 렌즈 캡 겸 요 웨이트를 꽂아놓고 나중에 뺄 때 필요한 그런 제품이고요. 일단 사이트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제 실물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최대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데 최대 16기가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메모리 최대 용량이 16기가입니다. 그래서 HD급으로 찍었을 때 720dpi HD급으로 찍었을 때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낚시할 때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봤을 때 한 반나절 정도 집중해서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켜놓고 있을 수가 켜놓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4시간 정도짜리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저장되는 형태도 한 번에 길게 찍히는 게 아니고 나눠서 잘게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방수는 얘네 이쪽 그 제품 회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120m까지 방수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0m가 의미가 없는 게 제가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 30m 이상만 들어가도 빛이 거의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30m 이상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찍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카메라 렌즈 앞에 바로 어떤 물체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30m, 50m만 넘어가도 안 나오고 지난번에 찍었던 광어 다운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통 수심 10m 조금 넘었을 때 빛이 바닥에 그래도 좀 닿아서 이렇게 주변 사물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찍을 수 있고요. 그 이상 깊이는 제가 보기에는 찍을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이 굉장히 맑고 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곳이라면 조금 더 깊은 데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본 바로는 바다에서는 30m 이상 찍기가 힘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정도가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어떤 구매라든지 기본 그 어떤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제가 제품을 보면서 제 제품을 보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이 워터울프라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수중 카메라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영상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워터울프 카메라로 실제 촬영을 했던 영상들입니다. 물색이라든지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화질, 뭐 해상도 등이 좀 많이 달라 보이실 겁니다. 깨끗한 물에서 찍었을 때 조금 탁한 물, 그 다음에 바닷속, 그 다음에 맑은 물,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고요. 아까 화면에 보셨던 거랑 조금 다르죠. 사연이 있는데, 지난번 전라도 투어 갔을 때 인천 저수지에서 아래쪽 고정 브라켓,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부분을 제가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 부분을 빠뜨리는 바람에 뭐 더 이상 그때 이제 촬영도 중단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서 제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모델링도 직접 하고 직접 실제 있는 기성품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면서 느꼈던 조금 아쉬운 점들을 조금 단점을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이는 이 날개 부분은 이제 루어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쭉 진행을 할 때 물의 저항을 받으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돌지 않고 좀 수평을 더 조금 더 잘 유지하라고 이렇게 날개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다리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제가 바닥 그 프리리그라든지 이런 바닥 그 루어나 이런 바닥 모습을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내렸을 때 이 바닥이 앞부분에 있는 렌즈가 바닥에 이렇게 박히거나 혹은 뻘 같은데 약간 묻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앞쪽을 높게 해서 카메라 렌즈 방향을 조금 더 위로 향하게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묻히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잡아보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렇게 안착을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카메라가 똑바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좌우로 쓰러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다리 두 개를 해서 수평을 잡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선을 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이는 이 구멍은 아까 홈페이지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카메라의 무게를 조정하는 이런 웨이트가 세 가지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수평 유지를 해서 수면을 찍을 때, 탑워터 종류를 찍을 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무게를 점점 늘려가면서 카메라의 각도를 물속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그 루어의 움직임과 이렇게 비슷하게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루어가 물속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향하고 있을 때 그 각도를 같이 맞춰서 찍을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어를 썼을 때 뭐 어떤 무게를 써라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는 루어의 수심층이라든지 자명 각도를 계산을 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 무게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걸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품 중에 이 부분은 렌즈 보호 캡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짝대기는 쇠 막대는 이렇게 사용했던 루어로 교체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 끼워서 빼고 교체를 하라고 있는 보조 툴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거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교체를 할 때는 뒤쪽에서 이렇게 눌러서 빼서 교체를 하면 됩니다. 외관에 대한 설명은 뭐 이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지금 여기 이쪽이 캡인데 여기 안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 SD 16기가짜리 마이크로 SD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SD 카드를 넣는 공간과 우측에 충전을 할 수 있는 USB 단자,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충전을 해갖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시간인데 한번 이렇게 제품을 온 시키고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이제 불이 들어오는데 빨간 불이 이제 레디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게 깜빡이면서 촬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캡을 막고 채비를 해서 물속에서 사용을 하는데
뭐 이동 시간이라든지 촬영을 하지 않으려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여기 있는 스위치를 오프를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대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한번 온 시키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영상을 찍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 4시간 정도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스위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할 때 조금 껐다 켰다 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제품이나 조금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고 수분 감지 센서가 있어서 물속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수분을 감지해서 온 시켜주고 물 밖으로 나오면 오프 기능이 되는 그런 수중 카메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매할 때 알아보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쓰는 게 20만 원대인데 40만 원대인가 50만 원대 정도 제품으로 올라가면 실제로 앞쪽에 라이팅, 예, 불빛이 LED 불빛이 들어오는 라이팅 기능을 갖추고 있는 수중 카메라도 있습니다. 뭐 제품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어떤 그런 기능이라 제품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다양하게 설명드릴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다고요. 다음은 실제 채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채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뒤쪽에 낚싯대하고 연결되는 원줄을 묶게 되고요. 실제 제가 사용하는 거는 헤비로드의 합사 2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뭐 바닥에 걸리거나 캐스팅 시에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저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로드랑 라인은 굵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에 연결되는 그 라인을 합사를 이용해서 튼튼한 걸로 묶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연결하는 루어를 연결하는 이 라인은 뭐 카본 한 12LB, 16LB 정도 사용을 해서 혹시라도 밑걸림이 생기거나 바닥에 걸리거나 뭔가 채비 트러블이 생기면은 뒤쪽 본체에 있는 카메라보다는 앞쪽에 있는 이제 루어가 떨어지는 게 낫기 때문에 앞쪽을 조금 더 약하게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 낚시에 사용하는 원줄 목줄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지금은 이제 화면을 찍혀서 제가 조금 짧게 했는데 실제로는 한 50cm에서 60cm 정도 카메라하고 렌즈 사이의 거리를 두는데, 사실은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채비가 지금 한 30cm 정도 이 정도 두고 찍는 게 좋은데, 뭐랄까 고기들이 혹시라도 이 카메라 때문에 좀 부담감을 느낄까봐 최대한 이 거리를 조금 늘려서 여태까지 찍었었습니다. 채비 설명은 장비 어떻게 이게 카메라를 어떻게 연결해서 루어를 액션을 찍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가 이제 유선형, 이렇게 물에 저항이 없는 유선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앞쪽 카메라 렌즈가 달린 게 루어를 이렇게 향하고 이렇게 루어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앞쪽에 웨이트를 조정을 해서 어떤 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심이 깊어서 경사가 급하게 이렇게 깊게 릴링을 했을 때 깊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렌즈의 무게, 그러니까 여기 앞쪽에 있는 카메라의 무게를 좀 많이 줘서 이렇게 루어의 액션 방향과 이렇게 들어가는 각도와 비슷하게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층으로 오는 경우에는 뭐 무게를 또 조금 줄여서 이렇게 비슷하게 각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표층으로 오는 경우에는 무게를 아예 다 빼버리고 카메라 렌즈도 같이, 이게 기본적으로 플로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무게를 완전히 다 제거하고 했을 때는 또 똑같이 수평으로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겨울에 송어 낚시라든지 얼음 낚시 같은 거 할 경우에, 구멍 낚시를 할 경우에 이제 수직으로 찍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카메라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고 이 위쪽에 부력을 줄 수 있는 큰 그 뭐라고 그러죠? 바다 낚시에서 쓰는 이런 큰 찌, 이렇게 구멍, 뭐라고 그러죠?
구멍찌라 그러나요? 아무튼 부력이 조금 센, 기본적으로 이 장비를 사면은 스티로폼으로 된 어떤 부력제가 들어있는데, 그 부력제를 위에다가 이렇게 매달면 윗방향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음 낚시 같은 거 할 때 수직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되고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뭐 와이파이라든지 무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이 안 돼요. 20만원짜리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두 번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루어를 사용했을 때 앞쪽에 어떤 무게가 적당하더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찍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낚시나 혹은 촬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그때서야 이제 액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속에서, 또 특히 벨리를 타기 때문에 물 안에서 촬영을 하고 점심시간이나 오후에 나와서 돌아와서 노트북에 연결해서 찍었을 때 그렇게 촬영에 실패한 경우도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실제 루어 액션을 찍어야 되는데, 루어는 수심층에서 밑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 각도는 뭐 한 이 정도 유지가 돼서 루어에 뭐 꼬리만 찍힌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심층에 들어간 거하고 이렇게 카메라 각도와 이게 맞아야지 잘 찍히는데, 그 각도를 뭐 잘못 계산을 하거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판단을 잘못해서 영상을 제대로, 그러니까 찍어 놓고도 올리지 못한 영상도 많이 있고요. 혹은 뭐 바이트를 받았는데 바이트 받은 장면이 뭐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왕이면 고기까지 잡히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고기가 안 잡혔을 때는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요청 사항도 있고 해서 물 맑은 곳을 만났을 때는 루어 종류별로 한번 운영하고 실제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좀 궁금증을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리뷰 초보 유튜버 괴상한 루어였습니다.